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2거래일 연속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부담을 줬던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뉴스 다 보셨겠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결국은 대만을 공식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감이 굉장히 크게 고조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가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대부분 매파적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었다는 증거가 몇 달은 더 필요하다면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긴축 강도가 완화되는 시기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종목별로도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고요. 11개 섹터 가운데 11개 섹터가 모두 다 하락할 정도로 시장 전체는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을 거래해서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AMD와 페이팔, 스타벅스와 에어비앤비, 소파이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죠. 실적에 따라서 제각각 시간을 거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AMD와 에어비앤비는 하락하고 있고요. 페이팔과 스타벅스는 오르고 있는데 실적에 따라 워낙 제각각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 자세한 내용들은 잠시 후 시황과 그리고 월가이드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연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8월 2일 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두 가지 이슈에 발목 잡혔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강행으로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됐다는 점, 그리고 연준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희망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점입니다. 3대 지수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인 긴장감 속에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변동성을 보였지만 결국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다우지수가 1.23%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이 0.67%, 나스닥이 0.1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 방문을 강행했습니다. 때문에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져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펠로시 의장은 미국 권력 서열 3위입니다. 그런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건 지난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지닙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즉각 대만을 포위하는 대대적인 무력 시위를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때문에 투자 심리는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이미 올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연은 총재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상 조기 중단에 대한 기대감에도 찬물이 끼얹어진 듯합니다. 연은 총재들은 금리 인상이 금방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연준이 9월에 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고요. 2023년 2분기 초까지는 0.25%포인트 인상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끝내기 위해선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증거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달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섹터들이 하락했는데요. 금융 섹터, 부동산 섹터, 그리고 원자재 섹터의 흐름이 가장 좋지 못했습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는 중국 락다운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에 시간 외에서 상승 중인데요. 중국 락다운 영향으로 미국 외 지역에서의 동일 점포 매출은 18% 감소했습니다.
중국 내 동일 점포 매출은 무려 44% 감소했고요. 한편 미국 내 동일 점포 매출은 반대로 9% 증가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사측은 또한 2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에서는 8%대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AMD도 장마감 후에 조금 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분기 수익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예상을 웃돌면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3분기 부진한 수익 전망에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급락 중입니다. 다음은 우버 소식입니다. 우버가 2분기 손실을 보고했지만 매출이 월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18.9% 상승했습니다. 우버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음식 배달 사업인 우버이츠 배송 사업이 차량 이동 사업보다 커졌지만 2분기 들어서 다시 차량 이동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핀터레스트는 부진한 2분기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높은 이용자 수를 기록하면서 11% 이상 급등했습니다. 메타와 트위터 및 스냅과 마찬가지로 핀터레스트도 온라인 광고 시장이 위축되면서 실적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다만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핀터레스트 지분을 9% 이상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됐고요. 이에 대해서 엘리엇이 직접 핀터레스트는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투자 이유를 설명해서 매수 심리가 몰렸습니다. 캐터필라는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수익 그리고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주가는 약 5.8% 하락했습니다. 캐터필라는 러시아로부터의 퇴출 그리고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최고 라인이 타격을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로빈후드는 약 23%의 인력 감축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오펙 플러스 회의가 개최되고 9월 산유량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 원유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국제유가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현재 9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상승하고 있네요. 네, 비트코인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미중 간의 정치적 긴장감 고조 속에 23,0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합니다.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 한 가지가 있었죠. 이번 주에 고용 지표를 주목하라고 누차 말씀드렸었는데, 자,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기다리던 둔화라는 키워드를 꼽아주셨어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뭐 둔화를 기다린다라는 게 사실 좀 아이러니하기는 한데요. 네. 저희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좀 과열돼 있다 보니까 좀 냉각되기를 그리고 둔화되기를 좀 기다려 왔는데 부합하는 좀 지표가 나온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6월 구인 건수가 예상치 대비해서 더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던 고용 시장의 둔화가 드디어 시작됐다는 기대를 좀 올리고 있는데요. 이날 노동부가 6월의 채용 공고가 약 1,070만 건이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의 고점이었던 1,190만 건은 물론이고 이 5월에 1,130만 건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그러면서 컨센서스 1,100만 건도 하회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팬데믹 초기를 제외한다면은 20년 만에, 그러니까 이 지표를 집계한 이래로 최대 감소폭을 또 월간으로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섹터별로 좀 살펴보면요, 이 소매업계에서 구인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소비가 재화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여기에서도 좀 입증하는 데이터였고요. 다만 이제 노동력 쇼티지가 가장 극심한 섹터 중에 두 곳이었던 뭐 레저라든지 접객업 분야에서의 구인 건수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직자 대비해서 채용 건이 2배 정도, 뭐 한 1.8배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번 지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감원 없이 어떤 경기 연착륙, 고용시장의 자연스러운 과열 냉각을 바라는 연준 입장에서도 반길만 하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구인 지표가 좀 둔화됐다는 게 시장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일 것 같은데 결국 이거는 진짜 시장의 호재가 맞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고용 시장은 계속 좀 좋아야 네.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뭐 적당히 좀 냉각이 돼야 된다. 네. 좀 미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이 지표를 통해서 좀 바로 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분명히 이제 과열에서 냉각으로 가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뭐 LL형 같은 경우에도 발표 전에 연준 금리 인상 노선의 중요한 지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중 간의 분쟁 가능성에 좀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이 지표도 간과를 말아야 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기도 했어요. 다만 이제 고용 역시도 6월 달에 13.3만 건 줄어든 637만 4천 건 정도로 이 집계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해고자 수가 130만 명 정도, 그리고 비율이 0.9%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은 만약에 이제 구인 건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고용도 줄어든다면 우리가 반길만한 지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는 구인 건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더 이상 기업들이 조금씩 이제 구직자들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임금 인상을 해줄 또 유인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인플레이션에는 무조건 좀 호재가 되겠죠. 완화되는 그런 요인이 될 테니까. 하지만은 가계소득이라든지 소비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바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미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인플레이션에 뒤져서 실질 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관련해서 웰스파고에서도 고용 시장이 모멘텀을 잃고 있다. 이런 점들이 소비 여력을 뺏는 요소다. 이렇게 또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좋아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은 너무 과열돼 있으니 이 과열 국면만 적당히 해소되는 정도의 지표로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지 고용이 둔화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미중 분쟁 재개될 것이냐. 사실 재개되는 것 같고요. 일단 그 지난 밤 사이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뉴스들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며칠 전부터 사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정말 대만을 방문하냐 마냐 정말 논란의 방문이었었는데 뭐 이를 앞서서 중국은 뭐 경고성 군사 훈련을 지속하기도 했었죠. 결국 펠로시 의장은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자, 이번 방문을 두고 중국의 외무차관은 공식 트위터에서 펠로시의 대만 방문은 명백한 정치적인 도발이라고 적었고요.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산 수입품 100여 종 이상을 새로운 수입 금지 품목으로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민군은 전투기를 대만 해협으로 출격시키기도 했고요. 다시 말하자면 군사적, 경제적 압박 강도를 양쪽으로 높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투자 전문지 배런스에서는 이 사태가 글로벌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배런스는 아직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군사 충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의 대응은 어떤 형태로도 반드시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만 반도체 산업이 가장 취약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놨고요.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사안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성장 엔진 중국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악영향까지도 증시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투자 전문지 배런스에서 내놨는데 사실 저도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뭔가 불안불안하긴 한데 이게 도대체 어떤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냐가 굉장히 불투명하거든요. 네. 에드워드 존스라는 기관에서 내놓은 해석이 저는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현재는 꼬리 리스크 정도다. 그러니까 발생 확률은 적지만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굉장히 좀 시장의 충격이 클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이 경제에 대한 영향을 바로 주지는 않겠지만은 레토릭이라든지 그리고 뉴스 헤드라인이 계속해서 과격해지는 것을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된다. 이 정도로 또 해석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가 어떻게 본다면 좀 맞는 그런 해석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섹터로는 중국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뭐 심리상의 위축 때문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 우리가 좀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이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해석도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날에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올해 다른 의원들이 대만에 방문을 했을 때도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뭐 군사훈련 정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중국의 뭐 즉각적인 대응이 없고 이 정도로 좀 그친다라고 한다면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논외로 빼놓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펠로시 방문 소식 후에 증시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날의 뭐 증시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에 영향을 주느냐 이 리스크가 그런 부분이 좀 더 중요해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을 너무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경제에 아주 큰 충격을 줄 만한 대응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월가의 전망과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아낌없이 드려요. 무엇을 아낌없이 줄까요? 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다 네네. 보니까 지금 에너지 기업들이 뭐 역대급의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에게 아낌없이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키워드를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이날은 이 세계 최대 원유 가스 업체죠. BP가 영국 업체죠. 근데 이제 분기 배당을 10%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돈을 워낙 잘 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BP의 2분기 이익이 85억 달러에 육박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년에 28억 달러 대비해서 3배 이상 급증을 했고 그리고 컨센서스가 70억 달러 미만에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굉장히 많이 상회를 하는 그런 좋은 결과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14년 만에 최고의 실적을 내다 보니까 BP에서는 또 35억 달러 규모의 배당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경쟁사죠. 쉘 역시도 6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가가 상승하는 게 정유사에 투자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결국 만약에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주머니가 얇아지잖아요. 결국 절대 사용할 수 있는 원유의 양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마냥 오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요즘에 어떻게 하라고 월가에서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이제 앞서서도 고용시장 얘기를 드렸지만은 냉각이 되더라도 너무 많이 냉각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도 너무 많이 오르는 것도 생활비 부담 증대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에너지 업종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이를 활용해서 다른 섹터에 어떻게 또 대응을 하라라고 주요 기관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드리면요. 일단 이제 CNBC에 따르면은 영국의 가정들이 기존 대비해서 60% 이상 급증한 연평균 이제 3,845달러의 에너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는 골드만삭스에서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만 하더라도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콜을 제시를 했는데 원자재 수요가 지금 둔화하고 있는 것이지 감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브렌트 기준으로 배럴당 130달러의 유가 전망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외 업종에 대한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느냐? 역시 골드만삭스가 이날 이제 로스와 벌링턴 스토어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양사 모두 향후 1년간 최소 주가가 20%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플레 그리고 또 생활비 부담 증대에 따른 방어 전략으로 우리가 소매 할인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고 또 분석을 했거든요. 이렇듯이 뭐 소비재 내에서도 우리가 구분을 또 잘 해서 이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또 대응하는 전략을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다양한 시각으로 투자에 접근해 보고 있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버 그림 보이시죠? 또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밤 사이 우버의 주가는 거의 18%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했죠.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급등했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버는 여전히 적자 기업이죠. 지난 분기에 주당 $3 정도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당 1.33달러 정도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손실의 폭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절반 이상. 자, 이런 가운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처음으로 잉여 현금 흐름을 플러스로 만들었다는 데에도 시장은 좀 크게 환호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요즘에 재화에 대한 구매보다는 서비스 쪽으로의 지출이 많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기에서의 수혜를 받았다고 CEO가 밝힌 점도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됐습니다. 자, 이걸 대표적인 증거로 볼 수 있는 게 우버의 세계 사업부가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 우버 세계 사업부의 부문별 이 성과를 한번 보자면 모빌리티, 즉 우버 택시의 이용률이 57%나 전년 동기 대비 급증을 했습니다. 다만 배달의 경우에는 당연히 요즘 리오프닝이다 보니까 크게 성장할 수가 없겠죠. 배달은 전년 대비 12% 정도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화물입니다. 자, 화물, 프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화물 관련된 우버의 서비스가 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5배나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자, 우버 투자자들이 걱정했던 점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운전자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없으면 아무리 우버의 차를 타고 싶어도 차가 없으니까 못하는 건데 그 걱정을 또 덜어냈습니다. 운전자 등록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버 CEO가 발언한 바에 따르면 이번 분기 신규 운전자가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진 사람들이 우버 운전자로 등록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 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뜯어보면 좋은 게 있구나 하면서도 결국은 적자 아니야 라는 쪽으로 귀결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과연 우버에 대한 투자를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이제 또 적자에도 급등을 했다. 일단은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았다. 이런 점에 시장이 집중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언급해 주셨던 그런 기사 내용 중에 호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모두 다 좀 가려운 곳을 긁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급등이 좀 나왔다. 좀 생각보다도 더 격한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외형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뭐 라이드 쉐어링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좀 긁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과정에서 리오프닝이 얼마나 수혜를 줄 수가 있겠느냐. 분명히 나타났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운전자 문제. 이것이 뭐 이용자 측면에서 우버를 잡는 게 힘들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뭐 고용시장 전반도 그렇지만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살려주는 실적 디테일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한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주요한 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아웃퍼폼 의견 그리고 목표주가 38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웨드부시에서는 월가가 사실은 뭐 호러쇼를 좀 우려를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 근데 이런 우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훌륭한 실적이었다라고 평가를 제시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고 또 구인난이 진행되고 있는 섹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우버가 이번에 입증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회복이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노선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투자자들도 이런 또 긍정적인 노선에 또 동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실적 발표했던 우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